안녕하십니까. 메타 2025.1 버전을 이용한 CFD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2025.1 버전을 먼저 구동을 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 타입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는 디폴트라든지 혹은 이번 시간에 살펴볼 CFD,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컴포짓이라든지 크래시, 듀러빌리티와 같은 각각의 해석별로의 어떤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프로파일별로 특수한 어떤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석 파일에 맞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CFD에 관련된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파일은 CFD를 선택을 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 보시면 CFD 프로파일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메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대표적으로는 CFD에 관련된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부분과 리절트 부분을 불러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중앙에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임포트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먼저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언트에서 사용하는 CAS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공룡 모델인데요. 공룡 모델에 대한 먼저 해석 모델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절트 탭에서 해당 해석 결과에 해당하는 DAT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탭으로 결과 파일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해석 모델과 결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베타라고 하는 동일한 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불러들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디텍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결과 파일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의 스테디 스테이트의 결과 파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는 형태의 결과고요. 이게 만약에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였다면 해당 스테이트에는 여러 개의 스텝을 가지는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CFD 결과이기 때문에 디포메이션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칼라 부분에서 보시면 해석 파일 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레저를 선택을 하고, 벡터 부분에서는 CFD에서 공력 특성에서 많이 보는 벨로시티 결과를 추가를 한 다음에 리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외부에 도메인 부분들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형태로 결과 파일을 보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인 해석 모델에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 탭을 연 상태에서 해석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그리고 시메트리 면들에 대해서는 하이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도메인의 외곽에 해당하는 15번에서 20번까지의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하이드를 시켜주시면,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 모델에 대해서만 플롯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프린지 버튼을 누르면은 프레저 플롯이 확인이 되고요. 벡터를 활성화를 시키면 조금 전에 저희가 임포트를 시킨 벨로시티 벡터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0번인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로 결과 파일이 불러들이지 않은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테디 스테이트 결과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형태로 여러 개의 스테이트를 가진다면 해당 바 내에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질 거고요.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바를 그 스테이트로 드래그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포스트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스트림라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 대한 스트림라인을 추가를 해서 한번 보시면 다른 결과들은 일단 하이드를 시킨 상태에서 플로우 패스 부분에서 뭐 프린지를 온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토탈 라인 개수를 조금 더 늘려보는 형태로 보시면 실시간으로 어떤 플로우 패스 상에서의 어떤 유동 특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포지션을 뭐 Z 엑시스로 정렬을 시키고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플로우 패스의 기준이 되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손쉽게 뭐 라인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인서트에 먼저 컷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해당 컷 플레인에 대해서 모델의 비지빌리티를 커팅을 하지 않고 전체 모델을 보는 형태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거는 플로우 패스를 보기 위한 컷 플레인이기 때문에 어떤 프린지 결과 같은 것들을 다 끄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컷 플레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플레인을 우클릭하셔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컷 플레인에 대한 어떤 그리드 옵션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드에 뭐 쇼우 그리드, 그리고 매뉴얼 그리드, 그리고 피니트 플레인의 인터랙티브 에디트, 이러한 옵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플레인의 크기를 수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크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디트의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클릭을 해서 어떤 플레인 자체를 또 이동을 시킬 수도 있죠. 이러한 형태로 기존의 라인에서 발생한 플로우 패스를 하이드를 시키고요. 여기에 패널에서의 플로우 패스를 스트림라인의 컷 플레인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플라이, 네,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 플레인의 옵션에서 인터랙티브 에디트 기능을 통해서 이 컷 플레인의 크기를 조절하는 등의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컷 플레인의 플로우 패스 쪽으로 가셔서 플로우 패스의 어떤 그 데이터 라인의 수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뭐 프린지 결과를 본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뭐 이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변형되는 유동 특성을 본다든지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리포트 형태로 추가를 해서 메타 내에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에 프레젠테이션 옵션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리포트의 네임은 리포트로 해서 해당 결과 파일이 보여지는 형태 내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어떤 결과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다거나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플로우 패스의 어떤 라인에서 나오는 플로우 패스의 결과, 그리고 여기에 뭐 컷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를 시키는 형태로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뭐 리포트 형태로 생성을 하고, 이 리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 혹은 뭐 PDF 파일 포맷 형태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로 사용자가 뭐 특정 각도나 특정 어떤 플롯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추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동화되는 모듈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 플로우 패스는 이제 다 하이드를 시켜버리고요. 커팅 플레인도 해당 커팅 플레인은 하이드를 시킨 상태에서 뭐 CFD 내에 있는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스냅샷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스냅샷을 사용하기 위한 플레인을 커팅 플레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 커팅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플레인을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네, 모델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CFD의 스냅샷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 메뉴 내에서는 커팅 플레인을 이동시키면서 여러 개의 어떤 스냅샷을 찍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워킹 폴더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CFD 폴더 내에 새 폴더로 해서 스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해당 폴더를 스냅샷이 지정될 폴더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액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New에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두 번째로 만든 YZ 플레인을 정의를 하고요. 플레인이 이동될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 방향인 X 방향, 그리고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자동으로 칼큘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스텝을 지나서 이미지를 찍을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옵션을 디폴트로 메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뷰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데 차량 전면을 보는 뷰 같은 경우에는 F2번입니다. 그래서 뷰는 F2번으로 정의를 하고 스칼라 리절트는 지금 불러 들어와 있는 프레저 리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지 바의 민 맥시멈 값은 해당 스냅샷이 발생하는 동안 전부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마이너스 500에서 500까지로 정의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컷 플레인에 대한 태스크가 선택된 상태로 런을 실행을 시키면 그 코디네이트의 시작과 끝점까지 이동을 하면서 총 50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의 스냅 폴더 쪽으로 가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시작과 끝에서 이동을 하면서 총 50개의 스냅샷을 생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여기서 바로 핸들링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스냅샷을 리포트로 자동으로 세이브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리포트 프롬 이미지라는 기능인데요. 해당 리포트 프롬 이미지 기능을 통해서 브라우즈 폴더에서 조금 전에 스냅샷이 지정이 된 스냅이라는 폴더를 오픈해서 크리에이트 리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조금 전에 제가 만든 하나의 리포트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리포트가 생성이 됐고 우리가 그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만든 50개의 이미지들이 동일한 하나의 리포트 내에 총 50개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CFD 결과를 포스팅할 수 있는 환경을 메타에서는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